자, 안녕하십니까. 합격신학 국어 양철식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많아서요. 강의 촬영을 좀 못했는데 소심을 잃지 않고 또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신국명강 17페이지에 있는 유육사의 또 다른 시 교목이란 작품입니다. 이제 교목이란 작품에서 교목이란 제목 자체가 또 생소할 수 있으니까 나무죠. 줄기가 곱고 굵으며 높이가 8m가 넘는 나무랍니다. 근데 그 이육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히 올곧은 나무죠. 좀 높이 높고 올곧은 나무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육사의 어떤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시작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시어를 읽어가면서 시어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자, 교목 입장에서 가는 겁니다. 제목이 교목이기 때문에 교목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교목 입장에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그러니까 교목이 닿고자 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세상 정도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시어에 있는 서술을 토대로 해서 앞에 있는 시적 대상을, 그러니까 시어의 핵심 시어를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 세월에 불타고 누가요? 교목이요.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에 놓여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제 이 우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뚝 이외에도 이 시에서 상당히 많은 부사어들이 사용됩니다. 아예, 마침내, 차마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자, 이 네모친 부사어들이 사실은 단호한 의지, 우뚝, 아예, 마침내, 차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렬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잠깐 정리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푸른 하늘을 지향하는 세상이라면 이 세월에 불탄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 현실에 교목이 놓여 있는 거죠. 자, 이제 계속 가볼까요?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자, 여기서 봄도 꽃피지 말아라는 단어는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봄, 꽃이 피다. 긍정적 시간으로의 흐름으로 볼 수 있지요. 근데 뒤에 부정형을 썼단 말이에요. 일제의 영 앞에서 꽃을 피운다. 즉 다시 말하면 행복을 누리지는 않겠다. 이런 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봄이 와도 어찌 보면 우리의 봄이 아닌 거죠. 그 시기에 꽃을 피우는 것은 난 거부하겠다. 이런 말하라는 말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는 3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의 종결 영어미가 다 동일하게 부정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걸 의도했느냐? 이 부정형 종결 어미를 통해서 저항의지, 거부하겠다. 이런 말을 염두에 두고 시를 작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봄이 와도 꽃 피우지 않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기적 행복을 누리지는 않겠다.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교목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거 뭡니까? 부정적 상황이지요. 거미집이 막 휘두르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휘감고 있다는 얘기죠. 휘두르다는 말은. 끝없는 꿈길에 꿈을 이육사가 꾼 꿈은 뭐겠습니까? 광복이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뉘우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선택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죠.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자, 여기서도 검은 그림자, 검은색의 의미, 그 뒤에도 보시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로져. 누가예요? 교목이란 존재가. 그러면 호수에 거꾸로 진다는 의미는 물론 물의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생각해보면 교목이 물에 빠지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죠. 자, 그 죽음을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바로 밑에 중요한 말 나옵니다. 바람도 흔들지 못. 죽음의 이미지를 자기는 유혹받지는 않겠구나. 외부의 힘에 흔들리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조차도 자신은 죽음을 통해서 슬프다 이게 아니라 죽음이 결국은 자신의 의지 또는 어떤 외부적 유혹으로부터의 어떤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신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육사답죠. 자, 여기다 잠깐 메모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육사라고 딱 쓰는 순간 이 사람이 이름 자체도 이 사람이 원래 이유월록이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264번이었거든요. 수용 번호가. 정신이라는 면모가 제목에서도 작가 이름에서도 충분히 드러납니다. 정신이었죠. 어디 일제에 저항했던 인물 아닙니까? 자, 몇 가지 특성 볼까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육사는 태계 이왕의 14대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요. 이왕 선생의 후손입니다. 직손이죠. 상당히 의지적이고 지사적인 면모가 뛰어납니다. 지사라는 것은 뜻을 가진 선비 이런 뜻이죠. 제가 가계를 설명드린 건 바로 이런 요소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잡혀갈 때 딸이 한 명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자기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람은 무장한일 투쟁도 했었죠.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신념이 아주 남다르게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육사의 어떤 가치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해볼게요. 의지적이고 지사적이고 신념적이고 하나 더 하면 미래지향적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 활동을 했을까요? 딸에게만은 이런 생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야겠죠. 미래지향적인 인물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육사의 특성이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적는다면 남성적이죠. 상당히 남성적인 어조를 씁니다. 뭐 하지 말아라. 명령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 것이 이육사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주제 및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이거죠. 암담한 현실에 굴하지 않겠다. 자, 남성적 어조, 상징적 시어 뭐 있습니까? 여기서는 뭐 푸른 하늘이라는 것도 그렇겠고요. 그 다음에 뭐 호수라는 것도 검은 그림자를 식구를 사용하고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어를 총결을 함으로써 화자의 정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나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할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남성적이다, 의지적이다, 남성적이다 다 했던 거고요. 서리적 표현으로 시적 의미를 강화한 이 시에서는 서리적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드린 바 없고요. 부사를 활용했다,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상징적 시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강렬을 부조 다 했던 말들이죠. 표현상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시를 정리할 때도 주제와 표현상 특징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만은 내용 문제이거나 형식 문제다. 그러니까 독특한 형식이 있다면 암기해 두시거나 또는 이해해 두셔야 될 겁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거 뭐 지우개를 좀 지워서 제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아이고, 이거는 이 지우개로 또 사용이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다른 지우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옵션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지우개가 있거든요. 이 지우개를 갖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지네요. 별짓 다 하죠. 제가 여러 가지를 제가 배웠어요. 컴퓨터를 많이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자, 좀 깨끗하게 지우려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 부분만 줄까요? 이 부분. 좋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이거 여기 남아있네. 깨끗한 게 좋아서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번 보기를 참고하여. 자, 이렇게 참고가 주어지면 참고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보기를 참고 이 시를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민족운동과 관련 행위를 체포되어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했다. 이 신념과 나오죠.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부정적 현실에 저항했고 자신의 혁명적 결정과 의욕을 시로서 표출하곤 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 세계로 가기 위해 이상적 세계 어떤 광복이겠죠. 뭐 광복을 위해서 죽음마저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 야, 보세요. 의지, 신념. 제가 설명했던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어들이죠. 표현들입니다. 자, 1번. 우뚝은 화자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강조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사어들이죠. 이 부사어들 왜 사용했댔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의지를 강조해서 쓴 거. 맞죠? 2번. 1년의 봄은
화자가 혁명적 열정과 의욕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 세계라는데 이 봄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봄이와도 꽃피지 말아라 말을 통해서 했지요. 이 봄은 그러니까 일제 시기의 어떤 부정적 현실에 영합한 개인적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봐야 됩니다. 개인적 부귀. 이 봄은 개인적 부귀,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어떤 부귀영화, 이상적 세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은 혁명적 의욕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 세계, 특히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봄은 부정적인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그 짧은 시라서 간략하게 끝났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작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책 확인하시고요.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